네, 자, 수고하시고요. 경험 과제랑 상호 과제는 마약 의심 외국인 편 진행하겠습니다. 자, 땡땡님, 자, 주관직은 어떻게 아시고 지원을 하셨습니까? 저는 출간직 중에서도 출입국 관리직 또는 그 체류 관리직 또는 출입국 심사직에 대해서 지원 동기를 갖게 됐는데요. 어릴 적부터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출입국 심사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교환학생을 갔을 때 당시 무분별한 노르웨이의 외국인 정책을 통해서 해당 외국인 정책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게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출입국 관리직 일이라는 직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분별한 외국인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많이 있었고요. 또한 제 주변 친구들은 그 노숙자로부터 인종차별을 받는 등 저는 그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부분의 노숙자는 외국인이란 점에서 해당 무분별한 외국인 정책이 그 해당 노르웨이 국민과 또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자, 뭐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해 적어 주셨는데요. 뭐 본인이 출입국 관리 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역량, 노력, 경험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의사소통 능력과 또 협력을 중시했던 경험, 그리고 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전공을 선택했던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해당 출입국 관리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경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기본 소양 정도를 배웠던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제가 할 줄 아는데요. 영어와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다른 나라의 외국 정책을 살펴서 그 나라 선례를 살피는 데 유용하게 될 것 같고, 또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적의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조금만 더 역량을 개발하여 그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출입국 관리직 일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대학생 할 때 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충돌되는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그 의견을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의사소통 태도 능력은 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협력 경험을 많이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아리 주점 활동, 조금 네, 시간이 제가 질문해야 되는 개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1분 30초 좀 이상 지나가서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 또한 전공을 국제학과라는 전공을 통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였으며, 또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출입국 관리직에서 다양한 역할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뭐 관심 있는 업무나 정책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제가 관심 있는 정책은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와 정책과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인데요. 자동 출입국 정책은 제가 직접 겪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빠르게 피곤한 여행길에서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감정을 느꼈던 정책이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전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은 제가 출입국 관리 소식지 공존에서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이야기를 듣다가 해당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입항 2시간 전 혹은 출항 후 20분 전에 미리 사전 정보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는 조금 더 섬세하게 부적합한 외국인을 들어오지 못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의 취지가
최근 우리나라 제4차 외국인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거라 생각해서 저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사회생활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시진 않으시고요. 네, 안타깝게도 사회생활 경험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아니, 뭐 알바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조직이나 단체에서 뭐 좀 의견 갈등이나 충돌 상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 공용 주방을 썼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 공용 주방 사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 공용 그릇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서 당시 공용 그릇을 쓰던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나서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뚫었고, 이후 공용 주방을 사용한 모든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규정을 세우고 해당 규정에 따라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한 경험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국민들이 외국인 출입국 관리 본부에 기대하는 임무,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4차 외국인 기본 계획의 기조는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기조를 닮아서 모자란 노동력 부분을 외국인으로부터 채우는 그러한 기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또 낯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외국인을 들여오는데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들을 분류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나아가서 국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공정하게 분류하는 일을 기대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본인이 뭐 관심 있는 분야나 업무 관련돼서 앞으로 뭐 노력이나 자기 개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출입국 관리직 관련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직업을 목적으로 취업 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베트남 또는 중국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 소양으로만 쌓고 있던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조금 더 공부해서 출입국 사무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 사무직은 대다수 순환 보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제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양한 국가와 또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타지 생활을 많이 했던 만큼 그런 부분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렬의 발령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를 어, 인수인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뭐 지원한 기관에 관련돼서 최근 뭐 사건 사고 같은 거나 뭐 뉴스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신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찾아본 정책이 있었는데요. 현재 제 주변에 제 조부모님들이 이제 병이 걸리거나 하는 부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입국 사무소에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체류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체류 비자를 바꿔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아지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2025년에 새로 발행한 외국인 아니, 그, 전, 잠깐. 네. 질문 다시 드릴게요. 기관 아, 관련된 최근의 사건, 사고나 최근 뉴스 같은 거를 보신 게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어, 관련 뉴스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대해서 찾아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들었으니까요. 그걸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넘어버렸네요. 자, 잘 들었고요. 자, 마약 외국 의심인 상황입니다. 뭐, 상황은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빨리 본인, 뭐 이게 무슨 뭐, 재고 자식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실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사실상을 파악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취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현재, 좀 또 시간 없으니까 뭐 생략하고요. 일단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좀 바로 가죠. 어, 좀 짧게 얘기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얘기하십시오. 네. 네. 그렇게 사실상을 파악해서 해당 내용을 저희 선임자에게 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 것 같으니 해당 부분은 제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드려서 그분을 수사하는 쪽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기차 안에서 격리시키는 쪽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격리를 시킨다는 격리를 것은 한다는 건 무슨 권한으로 하죠? 일단 심각성이 만약에 판명된다면 계속 그 다른 승객과 싸울 염려도 있고 또 그 승객이 후에 도망을 가거나 또 바로 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가능하다면 해당 규정을 찾아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우선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도착하는 데 한해서는 미리 철도 측에 양해를 구해서 저와 선임자 사이 혹은 그 주변에 자리를 얻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일단 열차 안에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철도 측에 만약에 제가 특정 열차 번호에 위치하고 있다면 열차칸과 열차칸 사이를 만약에 쓸 수 있냐라는 미리 협조를 구해서 해당 열차칸은 저와 선임자 그리고 그 외국인 승객만 격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요청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상관을 어떻게 설득하신다는 말이죠? 일단은 해당 외국인 승객이 현재 상관이 걱정하는 그런 소송 제기, 민원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더 큰 민원, 문제를, 민원 및 소송 제기, 부정적 아, 언론 보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반응을 두려워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은 국민의 편익에 너무나도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 제시하면서 그런 걱정하시는 그 말씀하신 민원 또는 소송 제기 그리고 부정적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따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를 좀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계속 같은 얘기를 뺑뺑이 아, 도시네. 죄송합니다. 해당 대안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아까 말했던 심각성이 있을 때 긴급으로 해당 외국인 승객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따라가지고 해당 외국인 승객을 수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다시 때문에, 말씀드린 B는 선임자께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네, 뭐는 많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해당 정황을 봤을 때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승객과
해당 승객을 살펴본 뒤에 이게 단순한 정황인지를 넘어서 좀 심각성이 보인다면 자꾸 그렇게 해당, 가정을 해서 본인의 행동을 장담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아, 되게 본인 얘기를 가정을 해놓고 그런 가정이면 본인이 모든 답이 다 맞죠. 네.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딱히, 상관이 뭐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누구도 몰라요. 이분이 진짜 뽕쟁이인지 네.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사바늘과 흉터만 가지고 단정을 뭐 의심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격리를 합니까? 저 같은 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셔서 일단 네, 그냥 의심만 드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선임자께서 계속 소극적으로 한다고 계셨는데 본인이 상관이 소극적이라는 근거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관을 별로 잘 못 믿으시나 보네. 아니요, 저는 해당 상원 과제가 그럼에도 그런 과제를 행사, 자시를 지시했으니까 지시를 뭐 좀 쉽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시한 거는 뭐 설득해서 설득이 안 되면 따르실 겁니까? 안 따르실 겁니까? 그래도 본인이 사안이 아, 심각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고 아까 본인 표현이셨죠? 심각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니 네, 격리를 좀 하는 게 맞다? 맞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상관님께서 그럼에도 대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상관님의 말씀에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저의 경험이 상관님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케이. 그래서 면에서는 반대해서 안 하면 그냥 뭐 반대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반대하시면 그냥 모르는 척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하셔도 제가 최대한 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또 만약에 결국 안 된다면은 그 아니, 상황에선 그러니까 따르지. 제가 네, 좀 제가 그냥 질문 드린 것만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네, 뭐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다시 네, 여쭤볼게요. 상관이 반대하면 뭐 당연히 그러면 격리나 이런 거 못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다음에는 그럼 격리도 이렇게 안 된다. 어, 그냥 뭐 그러면 뭐 그냥 모르는 일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시겠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그렇,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격리는 안 되더라도 제가 지금 철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철도가 도착하는 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은요. 도착했을 때 혹여라도 문제가 없다면 어, 문제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또 똑같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거나 다른 말렸어요. 승객 이거 말렸어요. 그냥 말리고 그냥 뭐 네,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좀 많이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좀 다른 판단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뭐 잘 모르시지만 철도 경찰이 있습니다. 뭐 물론 늘 아, 이제 모든 기차를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그러실까? 아, 제가 철도 경찰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철도 경찰이 아니어도 뭐 민간 경찰도 있죠. 뭐 철도인지 민간 경찰, 일반 경찰인지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하지 말라고 했으니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모르는 척, 뭐 하여간 없던 일로 생각하겠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죠. 본인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정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말리고 봤더니 그죠? 뭐 주사자국이 이렇게 멍이 있어서 야 마약 투약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그럼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하는 거가 바로 여기 당신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죠. 하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그거 아니겠어요? 뭐 격리를 하든지 뭐 수갑을 채우든지 뭐 그런 네, 걸 얘기하겠죠 아마도.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신문을 하든지 예를 들자면 응?
네, 근데 그렇습니다. 상관께서는 단순하게 의심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민원 및 소송 제기, 부정적 언론 보도, 야, 좀 관여하지 말아라. 아, 지시했습니다. 지시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협조를 구해서 다른 철도 경찰이나 다른 민간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외국인 승객이 정확히 단순한 의심 정황인지 혹은 그 이상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시, 상황, 아, 다시 좀 계속 같은 얘기를 뺑뺑이 돌고 계신데요. 네. 그냥 뭐 제 생각에는 뭐 직접 관여했다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이랬을 경우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칫하면 외교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아,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철도 경찰은 누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전화하셔서 몇 번 기차 몇 번 차량에 이런 이 사람이 있다. 아, 인상착의는 이러하다. 예, 물론 CCTV가 아마 객실 내에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러이러했고 투약이 상당히 의심된다. 뭐 정황이기는 한데 예? 뭐 아, 관계자들한테 뭐 그죠? 예, 관련된 뭐 수사 뭐 부서나 이런 데 좀 연락을 해서 뭐 네. 사진이나 아니면 CCTV 영상 같은 걸 좀 보내서 예, 철도공사는 이 사람이 어디서 탔는지 동선을 알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좀 전달을 좀 해줘라 확인을 해서 뭐 그 정도에서 아,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다고 12분을 할 얘기는 아닌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거는 문제 좀 잘 예민하게 보시고요. 그 네, 아까 본인은 가장 실제 면접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 그리고 무덤 파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미. 제가 면접위원회에서 한 판단이. 아, 문제도 똑바로 안 보고 자꾸 이렇게 가정, 이렇다면 이렇게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본인이 되게 좀 뭐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좀 업되어 계신 것 같아요. 음, 그 앞뒤 분발을 잘 못하시고 아까 말했죠. 이게 좀 정황을 보고 좀 예민하게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이거다 싶으시면 약간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주변을 이렇게 계속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어요.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오케이? 그래서 네, 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전혀 안 도는 게 좀 문제라고 그거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접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리셋을 하고 아 내가 뭐 진짜 뻘짓하고 있나 보다. 네, 월북하나 보다. 면접에는 야 그쪽은 북쪽이야. 월북하지는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닐까. 좀 이게 리셋하고 한번 정리하고 생각을 해서 정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현장 대처를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면접위원이 아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해서 뭐 본인 혼자 처리하지 말고 좀 다른 방안도 좀 있지 않겠어요? 꼭 그 자리에서 때려잡는 거 말고도 그러면 아, 네, 아, 뭐 이렇게 연락해서 좀 협조도 좀 구하고 나중에 좀 넘기고 뭐 그런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죄송할 일 아니에요. 뭐 현장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유관적으로 연결하면 금방금방 전파되고 담당 수사부서는 사진만 보고 딱 알겠죠. 어느 놈인지 뽕쟁이면. 뭐 그렇게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뭐 본인이 괜히 뭐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3분 4분이면 끝날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분 걸렸다니까. 가산은 그러지 마세요. 네, 면접에서 할 수 있는 워스트 오브 워스트 케이스를 본인이 지금 보여주셨어요. 말귀 못 음, 알아먹는 것. 심지어 본인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것. 세 번, 네 번 계속 워닝을 계속 드렸는데도 계속 그러셔서 본인이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 당황하면 음,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대화도 안 통해 뭐 이렇게 좀 넌지시 알려줘도 뭐 반영하지도 않아 했던 얘긴 또 해. 그러니까 아휴 이러긴 또 저 깝깝하다 저런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당황해서 막 이것저것 뭐라도 얘기하겠다는 성의의 표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극도로 좀 조심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네. 성향은 이 경험 과제에서도 꽤 많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너무 좀 말 스피드를 조금 한 0.8배속 정도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예? 그리고 네. 마침표와 다음 문장 사이에 1초 정도 쉬시고 조금 여유 있게 좀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연설 모드이기도 하고 너무 좀 이렇게 막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뭐 본인이 아, 답변을 정리한 답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음, 뭐 대본 같진 않은데 너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예, 뭐 그러니까 뭐 적절하면 그냥 뭐 상관없는데 약간 삔 어긋난 얘기들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아실아실하다 경험 과정에서 느끼면서 되게 좀 아실아실하긴 했어요. 뭐 네. 특별하게 꼬집는 건 아니지만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빠르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뭐 느낌도 것도 있었고, 있고요. 첫 번째,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딴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외국의 출간직 얘기는 그냥 계기 정도 그냥 한 문장 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당신이 외국에 가셔서 무분별을 하든지 안 무분별을 하든지 그거는 그 주가의 주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셔서 그 베트남 그런 중국 분들이 무분별하다고 생각할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어요? 내용도 적절하지 않고 표현도 적절하지 않아요. 아, 네. 워딩을 좀, 워딩도 그렇고 왜 남 얘기를 왜 하냐고 여기서. 네? 그러니까 뭐 어, 아, 미국은 안 무분별해요. 어저께 보니까 하버드 애들 유학생 애들 개 난리 났다는데 저도 한 달이 건너 지금 다니던 애가 지금 한국 미국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연락 왔다는데 뭐안 무분별해요 거기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워딩이 무분별하다는 게 제가 인종차별 다시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네, 그냥 제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본인이 소화하고 저한테 변명하시거나 해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저는 네, 면접위원으로 그냥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되고요. 뭐 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파악할 수 있겠죠. 보면 본인이 아까 TPO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한번 새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뭐 이거를 할 이유도 없고 되게 부적절한 내용도 부적절하고 이유도 없고 됐죠? 네, 다음에 이 얘기 좀 하나 얘기 세 가지 얘기했다고 하나 얘기하는데 좀 1분 30초 막 넘어가셨어요. 2분 가까이. 면접에는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외국어 예. 뭐 이거 영어 기본적으로 되고 뭐 이러이러한 좀 배우고 있고 이러이러한 배우면 한번 금방 좀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하면 한 10초 15초면 될 얘기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나 들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듣고 앉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예, 그 매사 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네. 과하신 게 아닌가. 뭐 아무튼 의견 충돌인데 또 글쎄 뭐 이런 얘기를 또 외국 얘기를 1절만 하시지 또 2절 또 하시더라고. 의견 충돌은 조율을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될 때 합의를 하거나 조율을 한다는 얘기긴 한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굳이 뭐 이런 외국 얘기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외국인청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는 얘기인데 되게 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워낙 좀 이렇게 공정성? 그러면 공정하지 않게 해왔다는 얘기야? 뭐, 그러면 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갑자기 외국인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전이래, 국민 안전. 저는 뭐, 그걸로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공정이랑 외국인 분류랑 국민 안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되나? 그냥 제가 기대하는 답변들이나 당연한 얘기는, 그죠? 예. 뭐, 일단은, 우리한테 필요한 외국인만, 그죠? 예, 잘 들여보내고,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우려가 되는 분들은, 외국인 분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의 체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일. 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국민의 기대하는 이런 질문 제가 흉내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출입국 외국인청이 뭐 하는 데는 아니라는 질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의 쌍의 질문이기도 해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 개발은 뭐, 외국어 배우겠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고요. 기관 사건, 사고 뉴스는
뭐 이런 것도 하더라. 뭐 그것도 뭐 그냥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뭐 이런 소유가 있으니까 뭐 전향적으로 비자 정책을 이쪽은 좀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인데 뭐 다른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뭐 딴 거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 이건 그냥 질문지 질문인 건 아시죠? 네,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임의로 한 질문을 게 아니라 그냥 네, 뭐 그냥 걸러서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뭐 최근에 관심 있게 봤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기관에 네, 관심도 일단 다른 표현이니까 뭐 뭐라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특별하게 틀린 건 없는데 뭔가 좀 출입국 관리가 뭘 하는지는 뭐 알고 오는 건가? 약간 이런 좀 예, 음, 에다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친구구만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다가 뭐 아무튼 조금 말씀드린 대로 좀 속도도 조금 줄이시고 조금 조곤조곤 그 연설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본인이 그러시면 본인의 말을 본인이 통제하에 두고 얘기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속도도 조금 줄이시고요. 예, 네, 이 부분에서는 말의 스피드도 좀 줄이시고 이것도 뭐 객관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뭐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약간 좀 부적절한 게 좀 있어서 좀 보완을 네, 좀 하시고 예, 뭐 코멘트를 드릴 수가 경험 가지고 하면 없어서 일단 아무튼 좀 조금 여유 있게 좀 발언하실 때 여유 있게 좀 조곤조곤 좀 또 면접위원 특히 뭐 아까 면접위원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뭔가 네, 지적하면 좀 일단 멈춤하시고 그러니까 네, 피드백이라는 말 영어로 하시면 피드백을 본인이 늘 생각을 하시라고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면접을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은 반영하지는 않고 그냥 본인 얘기가 급한 거고 뭔가 빨리 얘기를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유 있게 알겠습니다. 1초 쉬시고 문장마다 단어 한 문장 마치고 끝나마다 2초 쉬기 하시고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면접은 얘기하는 거를 되게 집중하시고 이걸 어떻게든 반영해서 내가 얘기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네, 반영할 게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래야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게 보여요. 본인 얘기를 어, 꼭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미흡받는 최고의 요인을 한 가지만 꼽으면 말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 가르쳐줘도 지 말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르쳐줬는데 뭔지 못 알아먹는 게 차악이고요. 최악은 가르쳐줬는데도 지 말만 하는 게 최악입니다. 음,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네, 질문이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아까 본인이 단톡방에서 낮에 했던 거와 이거와 이 모든 게 좀 뭐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네, 약간 뭘 몰라서 그냥 이거 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본인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네, 이런 지적 못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네 말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오케이? 특히 네, 면접원이 뭐라고 할 때 표정이나 유심하게 보시고 자꾸 이렇게 반영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느낌? 네, 의도적으로 좀 본인이 좀 의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당황하거나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되게 좀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 보호 기작이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이 뭐 네 가지가 없은 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지만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조금 약간 좀 컴다운 하시고 오케이? 특히 네, 상황이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약간 당황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에 따라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애시당초 문제 또 꼼꼼하게 보시고 그런 일 안 생기게 하시는 게 뭐 제일 당연히 좋죠. 네, 문제를 좀 똑바로 안 보시는 것부터 기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